다음 강의를 이제 들어볼 텐데요. 다음 강의는 두 번째 강의죠.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지원 정책 그리고 신용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협회 협회장님이시고 한국 스마트 유통물류협회 상무이사로 계시는 정연희 협회장님을 모셔서 소개말 듣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 스마트 유통물협회 상무이사이기도 하고 사단법인 여성소상공인협회 회장이기도 한 정연희입니다. 감투가 많은 사람이 이게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두 가지 감투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있어서 상당히 민망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릴 말씀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같이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해서 경제적인 지원 정책이라는 부분으로 한번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왔어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부의 지원이 뭘까라는 거를 하기에 앞서서 아마 소상공인 분들이 올해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나 자금 같은 거를 신청을 해보셨다가 소위 얘기하는 까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거절당한 경우가 상당히들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바깥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내 얘기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다 보면 이게 소위 얘기하는 행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글자와 글자 사이의 자간, 말과 말 사이의 행간, 이게 마치 나인 것 같았는데 나이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 시책을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서 그 중에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진짜로 뭐였을까라는 걸 생각해보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척하는 것하고 당사자인 것하고는 상당히 틀려요. 뭐냐면 정부가 아무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소상공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이 우리 마음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우리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정부에 얘기를 하는 그런 걸 가져야만 정부도 우리와 거의 비슷한 그런 시각으로 정책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도 정부의 정책이 뭐가 도움이 되고 뭐가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걸러내는 그런 해안이 우리한테도 필요하다라는 거를 먼저 전제로 깔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여기 보면은 제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라는 부분을 고민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키워드를 써놨어요. 하나는 창업, 하나는 변화, 하나는 운영 위기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소상공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제 막 된 사람을 우리는 창업을 한 창업 소상공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창업한 지 3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막 창업의 틀은 병아리는 벗어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하는 시기로 보거든요. 요때는 또 다른 자금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정책도 또 다르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을 하다가 보니 2년이 됐을 수도 있고 1년이 됐을 수도 있고 10년이 됐을 수도 있는데 업력은 언젠가는 경영 위기라는 게 와요. 이게 뭐냐면 소상공인들은 그날 힘겹게 살다 보니까 트렌드가 변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변하는 트렌드를 내 매장에 활용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꼭 한 번쯤은 경영 위기를 겪게 되거든요. 이때는 또 어떤 식으로 정부의 지원 정책과 자금과 경제적 지원책을 잘 활용을 해서 넘어갈 수 있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은 여기에 폐업을 쓰게 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폐업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재기 전략이라고 해서 폐업한 다음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탈출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기 전략을 별도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고 그 필요한 거를 지원받아서 내가 더 잘 사는 소상공인 아니면 이 위기를 벗어나는 소상공인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심리적으로도 훨씬 자신감도 생기고 떨어졌던 자존감도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되는데 창업 같은 경우에는
신사관 창업 사관학교 이런 게 있어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이런 제도도 있고 소상공인 협업화라는 부분도 있고 업종별 지원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를 잘 활용하면 돼요. 뭐냐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는 건 4주짜리 프로그램 플러스 알파인데 내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일 때 그때 이용하면 좋고요. 소상공인 협업화라는 거는 한 1년 정도 해봤는데 나 말고도 이런 거를 같이 해볼 만한 사람이 없을까라고 찾을 때 이용해 보면 좋아요. 그리고 업종별 지원 사업이라는 건 각종 협회들도 있고 직능 단체들도 있는데 그들이 약간 세력화되면 업종별로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책 사업을 만들거든요. 그때 나의 업종에는 뭐가 있지라고 살펴보는 거. 그런 그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내 상태는 창업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변화인데요. 이때는 어느 정도 제가 3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매출도 있고 그 알바생도 인건비를 줄 수 있을 만큼이고 내 인건비도 작지만 조금은 받아갈 수 있을 단계인데 이때는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의 지금의 단계를 한 단계 업 시켜주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도 자금이 투입되거든요. 요 역량 강화를 컨설팅하는 사람하고 잘 매치를 하면 아주 스무스하게 나의 업종의 위기가 올 만한 상황들을 잘 벗어나서 또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 저리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통 직접대출, 간접대출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소상공인의 정책자금은 시중에서 지금 3%에서 5%의 담보대출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정책자금이라고 해서 1.5%에서 2.5% 이내에 저리로 다 대출해주는 그런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을 해서 내가 변화가 필요할 때 그 자금을 활용해서 변화를 해봐라. 이런 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고요.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얼마 전에 4차 산업에 관련된 얘기가 계속해서 뜨고 재생에너지니 뭐 이런 수소니 탄소 중립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소상공인들도 조금은 스마트화가 필요하다. 매번 라면만 끓이고 있을 수도 없고 매번 가서 손님한테 대면하고 주문을 받아올 수만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스마트한 소상공인을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정책이 생겼거든요. 그런 게 이런 데는 필요할 거예요. 그다음에 경영위기라는 건 당장 얼마 전에 우리가 슬픈 소식을 한번 접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오피스텔 보증금 빼서 알바비 다 주고 한 사장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상황을 9년 전에 겪었거든요.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폐업을 하면서 사채를 끌어다가 막을 걸 다 막고 난 다음에 하도 하연해서 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울분 때문에 엄청나게 속상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저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정책이 있었던 거를 좀 알아보긴 했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것들인데 뭐냐 하면 경영안정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이럴 때는 시설 또는 경영안정자금이 그 지자체라든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해주거든요. 그런 거랑 또 하나는 소상공인 협업화라고 해서 제가 지금 현재는 위기가 있지만 옆에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다 했을 때는 그쪽에 협업화와 관련된 컨설턴트한테 부탁을 하면 좀 더 멘토링을 강하게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거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기전략이라고 했었던 희망 리턴 패키지인데 폐업을 할 때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럴 때 그런 자금을 국가로부터 좀 지원 좀 받고 최소한의 비용으로다가 폐업을 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3단계에 맞춰서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이 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때 한 가지 이 십자형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도 이거 사실 해봤는데 저 망할 때는 못 해봤어요. 근데 망하고 난 다음에 신용불량에서 회복을 하려고 제가 다른 데 취직을 했거든요. 취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보고 나니 나 그때 한 번쯤 이걸 해볼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놓은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나만의 경쟁력으로 이렇게 커다랗게 해놨잖아요.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좋고 높고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마이너스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십자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하나를 배치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필요한 거를 찾아가려면 요 십자 안에서 콕 하고 찍어가지고 찾아가 보면 더 손쉽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함께 해볼 수는 없고 이렇게 제가 써놨던 것처럼 경쟁력이라든가 아니면 임차료, 원자재가, 시설에 관련된 사안, 유동인구, 그다음에 알바비, 우리 고객의 성향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요 네모난 십자 안에다가 각자 배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나한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지? 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한 부분들이 나만의 경쟁력만큼 여러 가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때는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 다음번을 위해서 한 발 후퇴하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전략을 쓰기 전에 내가 한 발 후퇴하기 전에 그래도 또 한 번 도약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면 무엇이 좋을까라는 부분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공기관이나 그 사업을 수행할 만한 기관들을 만들어 놓는데 그중에 우리 소상공인과 관련된 가장 많은 정책과 지원 사업과 자금을 관리하는 곳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에요. 최근에 보이스피싱에서 소상공인 공단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렇게 해서 문자를 막 보내요. 그리고 긴급 대출을 사장님만 못 받으셨어요. 여기에 신청하세요. 막 이러는데 이건 전부 X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플레임이 다 맞춰지고 그렇지 않으면 중소벤처기업부라고 해서 정확한 플레임으로 들어오지 않는 문자나 정보는 전부 가짜,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자 그 스매스 피싱 뭐 이런 거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니까 절대로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매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서 그 전국에 있는 지자체와 함께 협업을 하는데 서울시도 상당히 잘해요. 그리고 많이 해요. 근데 공단이라고 하는 정부 부처에서 나오는 지원 사업과 지자체에서 매칭되는 사업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부담이라고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 정책을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내야 되는 부담금의 퍼센테이지는 10에서 20% 정도인데 대부분 10%일 때가 많아요. 그거는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똑같이 적용을 해요. 근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할 때가 약간 금액이 조금 더 많아요. 예를 들면 희망 리턴 패키지를 할 때 점포 철거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때 정부 사업은 200만 원을 준다면 서울시 사업은 15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이런 건 또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 선정을 하고 하는 절차가 상당히 좀 더 한 단계 복잡해요. 근데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을 시켜주기 때문에 속도나 걸리는 소요 시간이나 기간이 짧아요. 그런 장단점을 갖고 있으니까 지자체라든가 서울시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든가 서울시 보증재단이라든가 신흥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 이런 곳을 다 이렇게 꼼꼼히 하나씩 살펴보시고 그 중에서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활용하기 이렇게 했는데 그 템플릿 그 바닥에다가 그 많이 두툼해진 많이 억세지고 무뎌진 손끝으로 열심히 밀반죽하시는 사진을 하나 넣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거든 꿰어야 보배고 꿰어야 목걸이가 되고 활용을 해야 내 거가 돼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여러분들이 찾지 않거나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냥 말짱 도루묵이고 남의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게 돼요. 근데 이게 아주 작은 돈이고 아주 미미한 거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상당한 엑기스가 하나씩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보고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021년도 올해가 다 가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올해에 기초해서 내년도에도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 사업 중에 분명히 내년도에도 갈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 사업들을 같이 살펴보고 미리미리 준비하셔라 라는 뜻에서 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종 사업에 관련된 소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거,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소모임 특화자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그 장사를 하시는 분한테는 약간 소요되지 않는 자금이에요. 근데 장사와 공방을 같이 운영하시는 분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고요. 대부분 요 자금을 제가 살펴보니까 업체당 5억 원씩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운전자금인데 연간 1억 원 한도가 돼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겉에서 보기에는 나 10인 미만의 소공인이야. 금은방으로 다 이렇게 보석 주얼리 이런 걸 이렇게 만들고 있어. 이러니까 나는 이걸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의 업장이 어디냐면 전북 익산이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전북 익산이 아니고 저 충북 괴산이었던 거예요. 충북 괴산에는 보석 가공단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 자금 받기가 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수월하지가 않아요. 소위 얘기하는 서울시에 가시면 서울시에는 우리 종로 5가에 가면 금은방들 예전에 쭉 있고 그 뒤에 그 학고방처럼 이렇게 작은 골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전부 뭐가 있냐면 그 금은 세공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작은 점포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전부 소공인이에요. 금으로 하시기 때문에 단가는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사업장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이분들한테도 그 금을 많이 사서 세공을 해서 소비자한테 팔아야 이익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운전자금이나 1억 원, 연간 운전자금 1억 원 한도에 업체당 대출 한도가 5억 원씩 되는 이런 자금이 지원이 들어가요. 왜냐? 모여 있거든요. 이게 소위 얘기하는 직접 단지여야만 되는 거예요. 직접 지구여야 되고 지자체가 그런 걸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고 있는 곳이어야만 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소공인이 이걸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이런 것까지 나온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도움을 받는 소공인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년도에는 사업을 만들어주면 더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 겁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신청 접수 대출 심사 약정 체결 및 실행 되게 간단하잖아요. 이거 하는데 걸리는 시간 3주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자금 접수 공고 보시고 온라인 접수하고 사전 예약하시면 된다라고 아주 좋게 착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결코 착하게 진행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상공인의 한 명으로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 성장 촉진 자금. 아까 우리가 뭐 얘기했었죠? 나의 상황을 이해하자고 할 때 변화라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변화를 하고 싶은데 변화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 이때 이 자금을 쓰면 상당히 좋아요. 뭐냐면 어떤 분이 돈가스 집을 해요. 근데 이분이 사장이면서 배달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일찍 자리를 잡았어요. 제 주변에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총각일 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아이 2명과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어엿한 사장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의 고민이 뭐였냐면 맨날 그날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물어봤어요. 좋지 않냐고. 왜? 다른 사람들은 미친다는데 당신은 늘 항상 남는 장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요.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뭔가 특히 플러스가 되면 더 좋겠지만 계속 이렇게 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하다 보면 결국은 손님이 떨어질 거예요. 옆에는 경쟁업체가 생길 거고요. 저는 그러면 또다시 메뉴를 개발한다고 하겠지만 그 메뉴도 오픈빨로 조금 가고 난 다음엔 또다시 그 타령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결국은 이 자금을 통해서 뭘 하셨냐면 배달업 전문 돈가스 집으로 바꾸셨어요. 본인이 배달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특히 그냥 배달 사원을 쓰지 않아도 자기가 딜리버리, 소위 하는 배달 차지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하는데 자기의 주요 메뉴였던 돈가스를 배달로다가 전환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1층에다가 비싼 임대료를 내고 돈가스 집을 운영을 하니까 맨날 400만 원, 500만 원이 나갔대요. 저는 그것만 해도 부러웠어요. 전 망한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거 갖고는 아이들이 커가는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 뭘로 바꿨냐면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3층짜리 점포에 2층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2층에다 뭘 했냐면 배달 전문 업체로 하나는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배달까지 하는 돈가스를 판매를 하고 하나는 야식 메뉴로 뼈다귀 감자탕을 배달 메뉴로 해서 프랜차이즈에서 받는 걸 배달해주는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은 지금 코로나19가 막 터지는 시점에 그렇게 전환을 했는데 코로나19 때 우리 비대면으로다가 엄청나게 음식 배달해서 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400만 원 벌던 분이 지금 1,000만 원을 버세요. 제가 오죽하면 아 저분한테는 돈이 따라다니는구나 그랬어요. 저는 돈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돈을 못 벌고 망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의 업종이 그냥 쭉 하고 유지만 하고 있다 보니까 성장기하고 성숙기, 성장은 했는데 뭔가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못 잡았었어요. 그때 요 사업 자금과 함께 그 컨설팅을 같이 받으시더니 바로 배달 업종으로 전환하시고 소위 얘기하는 저희들끼리 말하는 걸로는 영업이익이 따블 친 거 있죠. 잘못했으면 떡상 갈 뻔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그분은 거의 그 지역 상권의 정주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끼리 막 박수를 쳤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내 업종이 약간 제자리를 걷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런 자금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성장 촉진 자금은 아까 소공인보다는 좀 달라요. 왜냐? 소공인은 지자체가 분명히 어떤 곳에 어떤 공인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무슨 단지, 전문, 상가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단계는 상당히 간소한데 까다로웠잖아요. 성장 촉진 자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성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담보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보고 대출 실행을 해주는데 보통 우리가 그 소상공인을 하다 보면 담보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담보도 없고 또 하나는 맨날 카드로 놀다가 뭘 막다 보니까 신용등급도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이거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최근에는 그 직접 대출 쪽에서 어떤 게 있냐면 신용평가 말고도 업력평가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면 3년 동안 돈가스 집을 운영해서 매출을 얼만큼 발생시켰다. 그 사람하고 10년이나 20년 동안을 사업을 하면서 매출 얼마 발생시킨 사람하고 똑같이 본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다. 10년 동안 일을 했던 사람한테는 그만큼 플러스 알파를 줘야만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신용평가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는 여지를 최근 들어서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담보에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었던 사업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나의 경영 정도가 어느 정도였었다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어필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출 한도라든가 금액 같은 걸 조정받아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거를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경영 위기 왔을 때 일반 경영 안정자금 받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업체당 7천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끼리 얘기했잖아요. 담보도 적고 신용도도 낮아요. 그 사람한테 7천만 원 은행이 절대로 안 빌려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1,000만 원 빌리러 갔을 때 울면서 나왔었어요. 왜? 가진 게 없다고 신용도도 낮고 가진 게 없다고 1,000만 원을 안 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사채를 빌리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업체당 7천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주 좋은 신용도의 그 담보들 많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7천만 원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7천만 원은 아니지만 우선 당장에 필요한
2천만 원이 됐건 3천만 원이 됐건 필요하니까 그렇게라도 쓰시면 필요할 때 쓰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의 가산금리 0.6%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출금리에 보면 정책자금,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부에서 한국에서 돈 가져오는 만큼의 금리만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딱 알려주기 때문에 1.5에서 2.0%, 2.5까지 정도 갖고 오거든요. 그게 0.6을 더한다고 해도 3% 초반이거나 2% 후반대예요. 이러면 지금 은행에서 5%대 아니면 신용으로 가게 되면 보통 한 6, 7%까지 올라가거든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중금리로 거의 10%까지 쓰실 때 있어요. 근데 그럴 때보다 금리 차이가 무려 4, 5% 나기 때문에 이러면 한 달에 들어가는 이자에서 10만 원 단위로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이건 거치기가 2년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자만 내고 나중에 돈을 갚을 수 있다라는 좋은 점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인건비 나가야 될 때 있잖아요. 알바비 나가야 되는데 신용카드로다가 결제하신 매출 전표가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려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 2, 3일이 우리한테는 급박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미리 잘 염두에 뒀다가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해서 쓰고 계시는 곳에 찾아가셔서 말씀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 접수하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성장 촉진 자금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는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정책자금 홈페이지가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글자 다음이나 네이버 아무 데서나 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요거에 관련된 건 별도의 배너가 나와 있어요. 맨 첫 페이지에 정책 자금 이렇게 해가지고 홈페이지가 OLS 이렇게 시작하는 게 나오거든요. 거기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회원 가입부터 해야 되는 게 조금 번거롭기는 한데 그래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이거는 청년 고용 특별 자금인데요. 요즘 들어서 청년이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졌어요. 특히 이제 소위 얘기하는 비대면 사업이 많아지고 코로나19가 되면서 저희 아이도 편의점에서 알바 찾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얼마 전에 물류센터 가서 알바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청년들이 갈 곳이 없고, 청년들을 써야만 하는데 청년들을 쓰지 않는 곳도 많고, 그러다 보니 청년이 소상공인이 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때 청년의 나이를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누가 청년이라고 하니까, 나 25살 청년이야. 그리고 어떤 분은 나 쉬운이지만 마음은 청년이야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마음은 쉬운 것 같고 안 돼요. 우리나라 법에 청년 소상공인을 만 39세 이하로 했어요. 그러면 39세까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40살인데 이하냐 미만이냐를 갖고 따지시면서 나 만으로 따지게 되면 하루 때문에 39세가 될 수도 있고 40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너무 그렇게 박하게 하시면 너무 안 좋고, 만 39세 이하가 청년이니까 내가 39세 이하라고 판단이 되면 이때는 고용특별자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써서 밑에 직원들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 그리고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을 써야 될 때, 두 명보다 세 명을 써야 될 때, 이럴 때는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업체당 1억 원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사람 몇 명 쓰는지, 그다음에 매출이 얼마인지 이런 거 다 따져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기준 금리가 0.4%가 최대예요. 그래서 인건비를 쓰는 거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게 많이 가산금리를 적용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 자금은 목적 자금이기 때문에 쓰임새가 한정되기는 하지만 필요할 때는 운영 자금에서 일부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건비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에 보세요. 신용평가 대출 실행 되게 간단하잖아요. 보증기관에서 신용평가 하는데 이 보증기관은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곳이 있고요. 서울시 보증재단이라는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곳도 있고 전국에 많아요. 한번 쳐보시고 내 지역에 있는 신용보증재단 이렇게 찾아서 가보시면 되니까 하시는데, 이거 보시면 담보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상당히 애석하게도 담보평가를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신용 관리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담보평가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새로 생긴 자금이에요. 뭐냐면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 자금이거든요. 이게 2020년도에는 없었어요. 2021년도에 새로 들어온 자금이고요. 이게 2022년도에도 있을 자금입니다. 제가 이거 확신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 디지털 전환 이렇게 그 키워드가 계속해서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소상공인들이 디지털을 전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계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국가가 먼저 만드는 게 교육 사업하고 인프라 사업이에요. 인프라 사업은 뭐냐면 아무리 스마트화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매장이 스마트하지 않고 공장이 스마트하지 않으면 사람만 스마트하지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하고 거기다 인터넷 강국이다 보니까 사실 그 소상공인들 스마트한 거는 조금만 교육적으로 조금 도와드리면 금방 스마트해져요. 근데 공장이라든가 매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금방 스마트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공장을 스마트 공장으로 다시 말하면 자동화 시켜준다든가 이런 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도 이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어떤 때 이런 걸 쓰시냐면 제품 중에 이렇게 할까요? 우리 그 플라스틱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사출이라고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 플라스틱 그릇을 만드는 데예요. 이 그릇은 다이소니 이런 데 납품하는 거라서 되게 소형으로 작게 나 혼자 조그만한 공장 그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출에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전 과정을 스마트 설비 같은 거 이렇게 제어 장치 몇 개가 나오면 딱 떨어져서 뭐 더 이상 안 나오게 한다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그 원재료를 정확하게 일정하게 딱딱 떨어뜨려주는 기계를 놓는다든가 이렇게 스마트 공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들어가는 인건비가 조금 줄기도 하고 원가나 이런 걸 공급해오는 금액이나 이런 게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재고나 이런 부분도 좀 덜 남게 해주고 이런 게 여기에서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주는 자금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일반적이진 않아요. 일반적이진 않아서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 중에 저기는 너무 그 사람 손으로 모든 걸 다 하는데 저기 과정 중에 공정 중에 한 공정만이라도 스마트화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다른 분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 우리 빨리빨리 가야 될 건가 봐요. 이것도 그 많은 분이 할 건 아니니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들어가셔서 물어보시고 이 공통서류가 있어요. 제출서류에 보시면 공통서류가 사업자 등록 증명원, 표준 재무제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부분 이건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청년 고용 특별자금 이런 거는 사람을 얼만큼 썼냐가 필요하니까 상시 근로인원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업자 등록 증명원이라는 건 이건 뭐 거의 99%가 항상 들어가는 거고 표준 재무제표 같은 거 나 그런 거 마련 안 했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이라든가 또 다른 그 소득이라든가 매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들어가면 가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표준 재무제표 없다고 신청 안 하실 게 아니고 다른 게 있나 다 한번 물어보시고 트라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렇게 돼 있죠. 접수기간 매월 정해져 있나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접수기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그때그때 각 부서에서 틀리게 그 결제를 받아서 정부도 결제를 받아야 될 거잖아요. 결제 받아서 공고를 띄우고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접수기간이 상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이러실 때는 한 2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소상공인 홈페이지에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은 접수 같은 경우 접수 어떻게 하나요? 그랬잖아요. 최근에 온라인 신청 많이 하게끔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어요. 온라인 신청도 되시고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무조건 지방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찾아가시는 겁니다. 대문을 활짝 발로 걷어차고 들어가셔서 나 자금 필요하니까 접수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휴업 중인 소상공인은 대출 안 됩니다. 폐업하셔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중인 사람 대출하냐고요? 절대로 안 해줍니다.
은행이 어떤 데입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안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대출 신청 기업 및 뭐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도 판단 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주 어려운 말 써놨잖아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나 부도난 거, 개인 회생한 거, 그다음에 파산 신청한 거 이런 것 등등을 다 한국신용정보원이라는 곳에 각 은행들이나 그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 판단을 받게 되면 거기에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출 안 해줍니다. 미소금융이라고 해서 저신용자 이런 사람들 해준다고 하는 은행들끼리 만든 미소금융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저 그것도 받아보러 갔었거든요. 대출 안 해줬습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그 신용도뿐만이 아니고 개인회사라든가 이런 거 하게 되면 사방에서 돈이 막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그렇게 안 되도록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받아서 그 신용정보원에 그 나와 관련된 정보가 등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대출 신청 안 됩니다. 완납증명서가 반드시 처음에는 없는 서류지만 은행이라는 그 대출을 실행해주는 실행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내야 되는 제출 서류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절대 체납 중이면 안 됩니다. 뭐 조세 의무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제외 국민이나 제외 국민도 대출 신청 오히려 이건 가능해요. 한편에서는 이건 내가 외국인만도 못한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건 세금 체납이라든가 개인회생이라든가 파산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비영리 사업자 대출 신청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비영리 단체는 되나요? 다 돼요. 단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하는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이런 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교회 및 종교단체, 교회 및 종교단체를 했잖아요. 불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안 되고 요양기관이나 이런 데도 되지 않습니다. 된다고 하는 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비영리 법인이기는 하나 한국인이나 다니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단법인체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수익 사업을 해왔어요. 그러면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출이 안 가능하니까 가능하지 않으니까 뭐 단체다 이러면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중도상환 시 수수료 발생하나요? 아니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거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갚으시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땡겨 쓰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필요한 것만 쓰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비 창업자라고 했잖아요. 나 뭐 할까? 이렇게 고민할 때 이때 가보시면 좋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가셔가지고 우리 카페를 하시는 분인데 팥 전문 카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팥 전문 카페가 그 전에 체인본부가 하나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메뉴 개발을 다른 걸 하나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예비 창업자로 여기 그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 들어가셔서 팥 전문 메뉴를 개발하시고 창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국가로부터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적은 금액으로 받고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제가 봐서는 예비 창업자라면 꼭 가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체험도 있고 실습도 있기 때문에 해보다가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이때는 빨리 손 털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좋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렇게 돼 있죠.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자 등록이 있는데 현재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재빨리 폐업해버립니다. 폐업하시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괜히 돈도 안 생기는 사업자 등록 갖고 있다가 그거 하면 좋지 않아요.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거는 최근 들어서 생활혁신형이라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그 분식집, 그 다음에 슈퍼, 뭐 이런 데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창업을 하면 그 옆에 똑같이 있는 편의점보다 조금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걸 같이 고민해주고 거기에 따른 아이템을 같이 발굴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같이 고민해 보시는 멘토를 하나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되고 성공 불융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되게 재미난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고 실패를 담보로 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성공 불융자라는 게 뭐냐면 융자를 해줍니다.
성공할 걸 기준으로 해서. 근데 열심히 했어요. 진짜 뼈 빠지게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때 성공 불임자 사업으로 들어온 자금은 정부가 그 회수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좀 잘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이버 평생교육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이버 하면 뭡니까? 온라인상으로 교육받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 규모는 10억 원이기 때문에 이건 별로 사실 많은 수가 도움을 받고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으로 나오실 수 없는 분들 창업을 하고 싶은데 내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집에 꼭 있어야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금들을 지원받을 때 플러스 알파 우대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원은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성장 지원. 이거 아까 제가 그랬죠. 협업화 사업이라든가 경영 이런 건데 이거는 성장 지원 쪽은 사실은 직접적인 지원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내 매출을 어떻게 증대시키고 내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줄 수 있는가라고 하다 보니 전문 경영자라든가 전문 기술자하고 매칭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저한테 직접 주거나 이렇게 우리 사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컨설팅 하시는 분한테 주고 컨설턴트한테 돈을 줘서 이 사람을 도와줘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직접 방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메뉴를 개발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우리 매장에 동선을 다시 짜고 싶다든가 이런 경우 아니면 우리 유동성 있는 인구를 봐주고 그 유동성 인구에 잘 맞췄을 때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어떤 메뉴를 아니 어떤 식으로 우리 매장을 바꾸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미 겪고 이미 공부를 많이 한 분들하고 매칭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분들하고 함께 하시면 내가 모르는 거를 가르쳐 주니까 훨씬 도움이 되겠죠. 네, 이거 신청하는 방법 사업계획 공고 뜨고 난 다음에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소상공인 마당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라는 곳이 있는데 소상공인 마당이라는 자영업 포털에 들어가시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대표 페이지에 딱 가시면 지식 배움터라는 게 별도의 배너가 있어요. 그거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수 사례 한 번 나왔잖아요. 경영 개선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원래 사진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뭘로 했냐? 유튜버, 크리에이터, 유튜버 만드는 거 이런 거 하시면서 앨범 제작소 이렇게 아주 바꾸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매출이 좀 뛰었다고 나왔는데 아마 이분은 조금 더 많이 좀 나아지셨겠죠, 지금은? 그때보다는. 네. 아까 역량 강화 사업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조금 전에 경영 개선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전문 인력 여러분들 매장이나 여러분들한테 매칭 시켜드리고 멘토링 시켜드려서 그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보는 거고 경영 개선 바우처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그 자금이 가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는 소상공인 컨설팅이라고 돼 있잖아요. 소상공인 마당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게 지원 시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지원 시책이니까 그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는 컨설팅 같은 경우에 신청하면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지금 경영 에러 같은 경우에는 최대 4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걸로 하는 경우에는 뭐 15일이나 한 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은 이거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마트 혁신 소상공인 육성 사업 뭐 이런 거 한다.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을 교육시키는 거, 인프라를 만드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인프라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우리 아까 스마트 공장이 있었죠? 그것도 인프라 한다고 그랬잖아요. 스마트 상점도 인프라를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슈퍼가 제일 많이 혜택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서빙 로봇, 음식점에 서빙 로봇 좀 들어갔고요. 또 최근에 저것도 있었어요. 미용실에서 우리 시뮬레이션 해본다고 하잖아요. 자기 머리 뭐가 잘 어울릴까? 어떤 때 막 머리 자르기 전에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 나와 관련된 이모티콘을 앞에다가 딱 선정해 놓고 내 키하고 몸무게를 딱 넣어놓고 난 다음에 얼굴형도로 이렇게 찍어요. 사진으로. 그 이 얼굴형에 맞는 그 헤어스타일이 어떤 건지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업.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나왔네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쵸? 그쪽에서 우수 사례에 스펠라 헤어라고 해가지고 충남에서 하시는 분인데 이거 했잖아요. 제가 중국의 진동 물류를 보러 중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의류 매장에서는
전체 신체셀을 다 넣고 옷을 바꿔 입히는 시뮬레이션이 있었어요. 그걸 바깥에서 해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얼굴 하시는 분이, 아니, 그러니까 페어 하시는 분이 선정됐었네요. 자, 이거 중요해요. 온라인 팔로지오 사업. 이게 뭐냐면, 오토어 플랫폼에 입점하는 사업인데, 여러분들 네이버나 이런 데 우리 입점하고 싶은데 잘 못하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디다 어떻게 올려놔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이 사업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오토라는 건 뭐냐면 온라인 투 온라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오프라인 투 온라인. 근데 결국은 온라인으로 유통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니까 그런 서비스를 해보고 싶은 분들 소호 그다음에 소호 창업자들이 제일 많고요. 꾸러미 아니면 자기 집에서 있는 집에서 키우는 농산물 이런 거 잘 소포장해서 팔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그 배달 대행비 이런 거 해준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이거 이용하셔가지고 닭찜을 파셨는데 그 배달 특급에다가 배달비 대행비를 내주는 사업을 신청을 해서 됐더니 자기네 집에서 가는 닭찜은 배달비가 없으니까 남들보다 2,500원이 싼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매출을 증대시켰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 전에. 그렇게 활용하시는 겁니다. 요거는 뭐 저희 사업본부가 보통 4월에 뜨거든요.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 공단에서만 해요. 지자체에서 사업이 잘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반드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슈퍼, 동네 슈퍼 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담배 판매대하고 출입하는데 24시간 그 편의점이라든가 12시까지 문 열어놓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담배하고 술 있는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무인 점포로 만들어드리는 사업이에요. 이게 전국에 한 200개 정도 현재까지는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좋다는 분도 있고 나쁘다는 분도 있고 현재로서는 반반 정도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협동조합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협동조합 만들어서 꼭 같은 업종이 아니어도 돼요. 5개 점포 이상만 모이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옆집하고 저 옆집하고 같이 해서 나 이거 소상공인 협동조합 만들어서 우리 같이 있는 5개 점포라도 자금 지원도 받고 공동으로 같이 물건도 팔아볼게 할 때 그때 쓰셔야 되는 자금입니다. 이거 사회적 경제기업 이거 되게 관심들 많으시죠? 이거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많이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회적 기업진흥원인가, 사회적경제진흥원인가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 들어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서부터 그냥 할 수는 없어서 예비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는 거를 받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면 사회적 경제기업이 되기가 편하거든요. 그렇게 이용을 하셔야 돼요. 막바로 사회적 경제기업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그만할게요. 희망 리턴 패키지는 폐업하는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기는 한데 이거는 서울시의 희망리턴 패키지나 사업정리 컨설팅이라는 사업이 서울시 안에 많거든요.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 이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은 진행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시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폐업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폐업도 잘해야 되지만 그 다음번에 재기하시라고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회장님 막 정말 실질적인 내용을 막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네, 사실은 정보가 굉장히 많지만 나한테 필요한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네.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뒷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주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뭐 또 알아볼 수 있도록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 딱 2군데만 사이트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고 또 네. 하나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예요. 2군데서 하시면 웬만한 거는 다 지원받으실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초반에 창업을 할 때와 변화될 때, 또 운영 위기에 있을 때 어떤 것을 우리가 가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도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되게
정말 언니 같은 마음으로 네. 선배님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로 가서 지원하세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또 말씀해 주신 거 받아서 또 소상공인 분들이 또 저희 채팅방에 지금 진흥공단 올려드렸거든요. 시장진흥공단. 네, 거기로 네. 들어가 보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날 얘기하잖아요. 좋을 날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운 내시고 분명히 우리는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좋은 강의 그리고 마지막 멘트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